글로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의 아이를 유학 보낸 부모님의 부담도 당연히 커집니다.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학비에 생활비까지 더하면 1년 유학비가 쉽게 5만 달러를 넘깁니다. 한국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공립대학인 UCLA의 경우 등록금, 방세, 식비, 책값, 건강보험료, 기타 생활비를 더해 6만 8천 달러 이상이 1년에 소요됩니다. 아이비리그 사립대학 명문대인 코넬 대학의 경우에는 8만 3천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오랜 기간 동안 대체로 달러당 1,000원 안팎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면 UCLA의 1년 학비는 6,800만 원이고 코넬대는 8,3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큰 부담인데요. 환율이 오를수록 그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가겠죠. 환율이 5%만 올라도 학비 부담이 각각 340만원 그리고 415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1년 9개월간 달러화가 연일 초강세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12월 달러당 1,082원을 바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1,422원을 돌파했는데요. 2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달러 가치는 원화 대비 31.4%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원화는 달러 대비 가치를 잃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로 인해 앞에서 얘기했던 UCLA 학비는 연간 9,670만 원으로 치솟았고 코넬대 학비는 1억 1,803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학비가 이렇게 살인적으로 오르니까 유학생들이 미국을 기피해 다른 나라로 간다는 뉴스도 간간히 들립니다. 물론 달러화 강세는 비단 원화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N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급등했는데요. 작년 초인 1월 6일 달러당 103엔 선에서 이번 주 목요일인 9월 22일에는 145.75엔까지 급등했습니다. 바닥 대비 무려 42%가 상승한 것이죠. 유로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월 7일 유로당 1.2265달러에서 거래됐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0.9677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오랜 기간 유지되던 유로당 1달러, 이것을 페러티라고 하는데요. 유로당 1달러가 8월 23일경에 무너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인 영국 파운드화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파운드당 1.4184달러에서 거래됐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1.0855달러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운드화가 23% 하락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일까요? 달러화 강세는 얼마나 지속될 것일까요? 이것이 아마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통해 달러 환율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FX 시장이라고도 하는 외환 시장은 그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금융시장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하루 6.6조 달러 상당의 외환이 거래가 됩니다. 그 대부분이 환차익을 노리고 달러를 사고 파는 투기적 거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환시장은 공인된 지상 최대 규모의 투기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전 경쟁에 가까운 외환시장이지만 환율의 향방을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자국의 통화 대비 외국 통화의 상대적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비해 환율은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와 같은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되고 그 외환의 수급이 변하면서 균형 환율도 등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환은 달러화입니다. 국제교역과 투자의 표준이 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환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외환으로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한 나라의 통화로서 달러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달러화를 비롯해 현대에 사용되는 돈은 모두 법정화폐입니다. 그런데 법정화폐는 금화나 은화와 달리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오로지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법정화폐의 가치를 보장하는 정부의 능력은 국가의 조세 수입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어떤 나라의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조세 수입이 풍부하다면 그 정부는 빚을 내거나 화폐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적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나라의 정부는 화폐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구매력도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서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경제성장이 저조해 국가가 빚을 내야 하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화폐 발행을 남발해야 한다면 그런 국가에서는 화폐량이 급증하고 화폐의 구매력도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화폐는 그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이 되고 그 구매력은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성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잠식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환경이 동일하다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의 통화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국 내 물가가 높을 경우에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외국인의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외환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균형 환율로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CPI는 최근 고점이 지난 6월 9.1%였습니다. 지난 198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7월에는 8.5%로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봤다는 피크아웃 얘기가 넓게 퍼졌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큰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8월에도 8.3%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지만 8월 CPI가 발표된 이후 주가는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CPI 상승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연준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물가지수, 즉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에서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물가지수가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유로존보다도 높은 것이었고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7월에 들어서야 러시아 가스 금수 조치와 달러 강세로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겨우 미국을 앞서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의 6%대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들어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인플레이션 이외에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음에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